집안일을 하는 한 여자. 청소와 빨래 모두 척척입니다. 아줌마. 네. 매일 출근하다가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답답해서요. 우리 애기 옷 좀 보러 가려고요.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녀는 바로 이 집의 가사도우미 혜진 씨입니다. 며칠 뒤 외출 후 돌아온 집주인 서희 씨. 경민이 들어가서 더 자. 네. 여보. 아줌마.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는지 온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체 무엇을 봤길래 저리도 놀라는 걸까요? 놀랍게도 가사도우미와 남편이 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뭐야? 지금 못하는 짓들이야! 왜 그래? 뭐야? 여보. 아줌마, 왜 내 방에서 그것도 내 남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 뭐야?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가사도우미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신을 한 서희 씨, 출산 휴가로 잠시 쉬는 중인데요. 경민아, 엄마 힘들어. 응? 왔나 보다. 누가 찾아온 걸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새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입니다. 제가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근데 정말 입주 돌봄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조카도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요. 살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민이라고 했죠? 네. 경민아, 이모랑 놀자. 네. 아이와 스스럼 없이 놀아주는 가사도우미. 아이도 처음 만난 혜진 씨를 잘 따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이는 서희 씨입니다. 그날 밤 시원하다. 퇴근 후 돌아온 남편. 가사도우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경민이 돌봐줄 돌봄이 아줌마셔. 내가 얘기했었지? 남편의 당황한 모습.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흐릅니다. 며칠 뒤 금세 설거지를 마치고 이번엔 냉장고를 정리하려는 가사도우미 혜진 씨. 이런, 냉장고 안엔 인스턴트 제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살림이라고? 냉장고 안의 제품들을 모두 버리는 가사도우미.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저래도 되는 걸까 싶은데요. 이번엔 옷장 정리입니다.
옷장 정리도 집주인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바꿔놓는 혜진 씨. 가사도우미의 행동이 좀 지나쳐 보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경민이를 위해 놀이터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경민이가 뛰어노는 모습에 다칠까 걱정이 앞서는 혜진 씨인데요. 아이고 이런. 뛰어오던 경민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민아 울지 마. 울지 마. 경민아. 엄마도 힘들어. 빨리 옷 갈아야 되잖아. 빨리 일어나. 그런데 어째 엄마 서희 씨보다 가사도우미 혜진 씨가 더 경민이를 챙겨줍니다. 그날 밤. 아줌마, 물 좀 주세요. 네. 오늘 경민이 많이 울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도 엄마라는 사람은 챙기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다 들어와. 형민이 오늘 많이 울었다며. 아니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해? 이상한 아줌마네 진짜. 보기에 얼마나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얘기를 했겠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애를 학대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누가 그랬대? 애들 관리 좀 잘하라고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부부싸움을 엿들으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 혜진 씨. 그녀는 대체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방문. 어머니 오셨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 아, 저희 입주 도우미로 오신 분이에요. 다들 하는 임신 유난 떨기는. 아줌마 저기 과일 좀 내주세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런데 가사도우미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쩐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너 결혼한 애한테 무슨 짓이? 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요? 저 여자가 알면 안 돼요? 예사롭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좀처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 대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인 걸까요? 왔어요. 정신 빠진 놈아. 저 물건 어디다 쓰려고 데리고 들어왔어? 응?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랑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뭐? 아유, 이 정신 빠진 놈아. 두 사람 단지 가정부와 집주인의 관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 씨 뭔가를 보고 몹시 놀랍니다. 가사도우미가 순수 남편의 속옷을 빨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거 우리 남편 속옷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다음부턴 남편 속옷은 그 세탁기에 돌리세요. 손빨래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살림도 안 하면서 뭘 속옷 갖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사도우미의 기막힌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너무 그렇게 가만히만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살림에 관심 없는 건 알겠지만. 뭐라고요? 아줌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의 집 살림하면서 무슨 간섭이 그렇게 심해요? 막말을 하던 가사도우미.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말씀처럼 남의 집 살림이나 하면서 제가 너무 주제 넘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 아줌마한테 사과해. 빨리 사과 안 해? 미안해요. 식사하세요. 남편마저 가사도우미의 편을 들자 아내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성민아, 밥 먹자. 이모랑 같이 먹어요. 얼른 가서 먹어. 이모 일해야 돼. 경민이 이리 와. 싫어. 이모랑 같이 먹을 거야. 이젠 아들마저도 가사도우미를 더 따릅니다. 아줌마,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이때 몹시도 당황하는 남편. 남자를 유혹하기라도 하려는 듯 노골적인 행동을 합니다. 벌써 다 먹었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먹었어. 피곤하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한밤중 혜진 씨 방을 찾은 남편. 혹시 두 사람 아내 몰래 만나고 있는 사이라도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혜진 씨. 이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랜만이다. 나야 잘 지내지? 우리 남편? 출근했지. 우리 아들? 아들은 유치원 갔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혹시 이 집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경민아, 할머니네 가자. 아줌마, 저 경민이 데리고 친정 좀 갔다가 내일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경민아, 재밌게 놀다 와. 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 나들이에 나섭니다. 다녀오세요. 다음 날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아내. 네. 여보, 아줌마,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는지 집안이 조용한데요. 그런데 이때 못 볼 꼴이라도 본 걸까요? 서희 씨 몹시 놀란 표정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과 가사도우미가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뭐야? 지금 못하는 짓들이야! 왜 그래? 뭐야? 여보, 아줌마, 왜 내 방에서 그것도 내 남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 뭐야?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그동안 혜진 씨의 행동들을 참아왔던 아내.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사모님, 오해예요. 사장님이 너무 취하셔서 부축해드리다가 변명하지 말아요. 듣기도 싫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여보, 정말 오해야. 너도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나가요. 나가라고요. 빨리 나가라고요. 나가요. 빨리 나가라고요. 사모님, 오해예요. 사모님. 결국 쫓겨나고만 혜진 씨. 오해라고요. 한바탕 소동이 지난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경민이가 아직 안 나와서요. 경민이요? 이모님이 집에 일 있다고 데려가셨는데요. 이모님이요? 이모님이라면 설마 혜진 씨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봅니다. 네, 거기 도우미 소개 사무실이죠. 이매진 씨. 뭐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저리도 놀라는 걸까요? 놀란 아내 서둘러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경민이가 없어졌다니. 그 여자가 데려갔어. 뭐? 그 여자 이상해. 내가 도우미 업체에도 전화해봤는데 그런 사람 없대. 아이와 함께 종적을 감춘 가사도우미. 정말 혜진 씨가 경민이를 데려간 걸까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화사음으로 연결 중입니다. 경찰까지 동원해 경민이를 찾아 헤매보지만 죄송한데 남자인데 키는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혹시 못 보셨어요? 경민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 어느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맞아요? 네, 여기 맞습니다. 대체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뭔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혜진 씨와 함께 있는 사람, 분명 남편 종성 씨입니다. 네가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 아줌마 집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경민이 유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남편이니? 이 여자 유괴범으로 체포해주세요. 이거 안 나? 그만두세요. 이 여자 아이 엄마입니다. 충격적인 남편의 고백. 가사도우미가 경민이 친엄마라는데 우리 경민이 내 자식이고 이 남자도 원래 내 남편이었어. 알아?
경민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혜진 씨의 주장. 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엄마, 나왔어. 결혼을 약속했던 두 사람.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한 상태였는데요. 너, 나 좀 보자. 엄마? 너 정말 미쳤어? 어? 너 어디서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 데리고 와서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사랑해. 이 정신 빠진 거사.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사도우미 임 씨는 박 씨와 6년 전 결혼했던 부부 사이였습니다. 혼전 임신 등을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많이 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임 씨의 오빠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때 임 씨 시어머니가 임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 씨는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한 임 씨는 남편을 찾아가 보지만 남편은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임 씨는 남편과 아이들 그 주변을 맴돌게 됐는데, 결국 가사도우미로 남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냥 우리 경민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당신 와이프 애기 낳을 때까지만 내가 경민이 돌보게 해줘. 부탁이야. 남편은 아이를 너무도 그리워하는 전철을 쉽게 내칠 수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 씨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는 물론 남편까지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대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말했잖아. 와이프 애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 경민이만 돌보겠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아직 당신 사랑해. 뭐? 너 미쳤어. 너 완전히 미쳤어. 남편은 전철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서희 씨. 처음부터 당신 전처라고 경민이 친엄마라고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어떡해? 여보, 혜진아, 너 이제 와서 아이 엄마 자리 찾으려는 거, 그건 너 욕심이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아! 남편과 아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던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인적 드문 야산에 뭔가를 급히 숨기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어딘가 무척 불안해 보이는 이들이 땅에 묻는 것. 놀랍게도 뼈입니다. 사실 이들은 11개월 전의 살인사건, 그 백골을 수습하고 있는 건데. 별일 없겠지? 아무도 안 봤겠지? 대체 이들은 어쩌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런데 이 자식! 어디로 도망갔지? 이 자식! 이곳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 그 시각 쇠사슬에 묶인 채 도망가는 한 남자. 아, 이 자식 어디로 갔어, 이거? 그를 찾는 걸까요? 야, 이씨! 거기서! 거기서! 아! 아이고! 자식이! 너 정말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응?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한테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그래? 이 남자, 대체 무슨 이유로 이 두 공모자에게 쫓기는 걸까요? 땅에 뼈를 묻던 무시무시한 남녀는 마치 동굴과도 같은 창고로 남자를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쇠사슬로 남자를 꽁꽁 묶어 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금하는데요. 야, 너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좀 얌전히 좀 있자. 어? 얌전히 좀.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하려는 남자와 필사적으로 그를 잡아두려는 공모자들.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두면서까지 남자를 가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남자, 수상한 공모자들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가 감금되어 있는 곳. 아까 남자를 가두었던 여자가 푸짐하게 한상을 차려옵니다. 그러곤 떡하니 남자 앞에 놓는 게 아닙니까? 자신이 가둔 남자에게 진수성찬이라니 이 무슨 영문인가 싶은데요. 많이 먹어, 아들.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감금한 게 남자를 낳은 친어머니와 친형이라는 얘긴데요. 동생, 빨리 먹어. 그리고 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 명심의 아들.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래, 동생. 알지? 사랑하는 친아들을, 친동생을 감금하면서까지 숨겨야 했던 결코 세상밖에 알려져선 안 될 그 비밀은 무엇일까? 가족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작은 아들 귀덕 씨, 몹시 괴로워 보이는데요. 힘겨워하던 귀덕 씨가 꺼낸 건 한 여자의 사진. 가영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너를... 엄마 때문이라니.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김기덕, 너 아직도 그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워줘. 너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줄 알아. 낭만하지 마라. 다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여자. 그러니까 지난밤 어머니와 형이 수습하던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이 여자였던 겁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 속의 여자는 작은 아들 귀덕 씨의 애인이었습니다. 귤 진짜 달다. 자기야, 아. 와, 자기가 주니까 더 맛있다. 그치? 어머닌 아들의 애인이 무척 못마땅했다는데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들이 없으면 딴 사람처럼 돌변했기 때문이랍니다. 어머니, 저 맘에 안 드시죠?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끝마다 어른 타령을. 뭐라고? 이게 지금 말해? 가영아! 자기야! 괜찮아? 엄마! 가영이한테 자꾸 왜 그래? 자기야, 그만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뭘.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가영이한테 또 한 번 함부로 대하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봐요. 뭐라고? 아들의 애인이 너무도 미워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걸까. 애인이 죽은 뒤 줄곧 이곳에 갇혀 지내왔던 작은 아들 귀덕 씨. 너무도 사랑했던 애인이기에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사랑이 깊었던 만큼 충격도 컸던 귀덕 씨.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단단한 결심이라도 한 모양인데요. 다음 날 어머니의 비명소리. 무슨 일이에요? 손에 피가 흥건한 어머니. 놀란 어머니 곁에 있는 건 작은 아들 귀덕 씨. 기동아! 스스로 그만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정신 차려! 기동아! 정신 차려, 기동아! 기동아! 놀란 형은 동생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작은 아들을 데려와 정성껏 보살피는데요. 어머니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들에겐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겨운 일이었다니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살금살금 방을 나서는 건 작은 아들 귀덕 씨입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형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문을 닫고 걸음을 옮기는 작은 아들. 그곳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왜 어머니를 찾아왔을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불안하게 떨리는 아들의 눈빛에서 묘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새벽동이 터오르기 무섭게 꼭두 새벽부터 경찰서를 찾아온 귀덕 씨. 설마 지난밤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건지 가슴이 다 조마조마한데요. 저기,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며 오열하는 작은 아들. 간밤에 수상한 행동을 보이더니 끝내 폐륜을 저지르고 만 걸까요? 헌데 예상을 뒤엎고 나타난 어머니.
그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엄마만 그랬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형사님, 아니에요. 우리 애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예, 알겠으니까 좀 진정 좀 하시고요. 기덕아, 너 아니잖아. 맞잖아. 빨리 말해. 엄마, 나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수를 했다는 작은 아들. 그가 죽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11개월 전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 가영아, 제발.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어? 됐어. 난 당신 엄마랑 죽어도 못 살아.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너 뭐라 그랬어? 늙은 여우.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이게 진짜... 하필 머리를 세게 부딪힌 애인이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만 겁니다. 가영아 괜찮아? 시뻘건 피가 흐르자 귀덕신 당황한 나머지 그만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온 귀덕씨. 엄마. 어머니도 말문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내가 가혁이를 죽인 것 같아요. 싸우다가 그냥 밀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엄마, 나 어떡하지? 나 경찰에 자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경찰에 자수할게요. 뭐? 무슨 소리야?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경찰에 자수할 거야. 너 미쳤어? 안 돼! 시신은 내가 수습해볼게. 큰아들이 뒷수습을 하면서 이 사건은 가족 모두의 비밀이 되고야만 겁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죽였으니 자수를 해야 한다는 동생을 말리기 위해 어머니와 형은 동생을 수개월 동안 창고에 가두고 입을 막았는데요. 죄책감을 견디다 못한 동생이 끝내 경찰에 자수를 함으로써 이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은 귀덕씨의 자수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될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가족의 비밀.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요. 여기다 보시죠. 숨겨둔 뼈까지 발견된 상황. 국과수에 감식 나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적어도 한 40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어. 처리 잘해. 애인의 억울한 죽음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걸까요? 38일이 지나고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귀덕 씨가 무혐의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기덕아. 엄마. 아유, 내 새끼. 다행이다, 다행이야. 몸은 괜찮냐? 상한 데는 없고? 괜찮아, 형. 분명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죄가 없다니 어찌된 영문일까? 또 다른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작은 아들도 왔으니 모처럼 푸짐한 점심을 준비하던 그때 계세요. 평화를 깨고 찾아온 건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죄 없는 사람 구속해놓고 낯짝도 두껍네. 아유, 얼른 가요. 얼른 가세요. 진정하시고요. 자수까지 한 사람을 무죄라고 풀어주곤
또다시 찾아온 건 무슨 경우일까요? 무슨 일이야? 같이 가시죠. 왜 다시 데려가는가 싶었는데 어째 이상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건 다름 아닌 큰아들 일덕씨였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아, 내가 왜요? 아, 내가 왜? 에? 아, 내가 왜 가냐고요? 두 아들 모두 경찰 조사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 저건 우리 큰아들은 왜 데려온 거예요? 이번에도 생사람 잡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조용히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요. 아유, 속 터져. 아유, 속 터져.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던 그때. 이게 뭔지 알아요? 사건 현장에서 나온 뼈인데요.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돼지뼈예요, 돼지뼈.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게 돼지뼈라니요. 예? 돼지뼈라고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바로 돼지의 뼈였던 겁니다. 이어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나요? 이거 왜 이래요? 경찰이 데려온 여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애인 가영씨. 그러니까 살인사건은 애시당초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가영아, 너 가영이 맞지? 이거 꿈 아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알 거 없잖아. 야, 김일떡. 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김일떡? 형. 애인 가영씨는 원래 큰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김일떡 씨?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아이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바로 큰아들. 그는 왜 동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일까? 그 시작은 해묵은 감정이 폭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내가 다 알아봤어요. 2천만 빌려줘. 2천만 원? 아이고,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아이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벌어보겠다고요. 아주 왜 그래? 아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이 툭 하면 사기만 나가는 놈이 이거 무슨 돈을 벌어? 아이고. 변변한 직업 하나 없는 형 일덕신. 늘상 어머니의 잔소리와 걱정을 달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똑똑한 동생 귀덕씨에겐 사뭇 달랐던 어머니. 이게 뭔데요? 늘 동생을 먼저 챙겨왔지만 몰래 집 문서까지 넘기는 겁니다. 장가 가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니네 형이야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장가긴 생겼잖아. 어느 집에도. 그걸 본 일덕씨. 동생에 대한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고야 말았습니다. 알았지? 언제쯤 자신의 인생에도 해가 뜰까 궁금했던 형. 어때요? 아이고, 복이 동생한테로 다 갔구만. 동생한테로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부적 한 장 줄 테니까 잘 갖고 다녀. 설상가상. 자신의 복이 죄다 동생에게 갔다는 말까지 들으니 점점 더 동생이 미워졌습니다. 바짝 약이 차오르던 그때였습니다. 그니까. 아, 저게 무슨 사람 뼈야. 딱 봐도 굿하고 버린 거구만. 자세 봐봐.
아유, 놀래라 정말. 속은 옆에 놓인 돼지뼈를 사람의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하영아. 어? 너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뭘 도와줘? 때마침 눈엣 가시였던 동생을 골탕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형은 친구 이 씨에게 부탁을 해 동생에게 접근하도록 한 것인데요. 연인 관계가 된 다음 일부러 갈등을 유발해 이를 꾸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러 귀덕 씨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한 가영 씨. 우리 헤어져. 가영아, 제발.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어? 됐어. 난 당신 엄마랑 죽어도 못 살아.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이게 진짜. 아! 가영 괜찮아? 동생이 마치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도록 꾸민 겁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형 일덕 씨. 근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잘난 척하더니 꿀 좋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동생을 단단히 놀려주기로 마음먹었던 일덕 씨. 엄마, 내가 가영이를 싸우다가 그냥 밀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 어떡하지? 나 경찰에 자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경찰에 자수할게. 뭐야? 무슨 말이야?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경찰에 자수할 거야. 안 돼! 시신은 내가 수습해 볼게. 어머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 놓이고만 형. 야, 어쩌냐? 그 자식 지금 자수하겠다고 아주 난리야. 뭐? 자수? 그럼 안 되지. 어디 못 나가게 그냥 묶어놓던가. 진짜 가둬버릴까? 동생을 가두면 자수할 일도 없고 조금 더 골탕 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 형, 나 자수할 거야. 나 좀 놔줘. 기덕아, 정신 좀 차려. 너 정말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형. 결국 동생을 감금해버리는데.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제 안심하세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형은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놓았지만 안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인데요. 동생의 범행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인 어머니는 시신을 더 깊숙이 묻어주자고 채근했고 급기야 형은 돼지뼈를 구해 실제 친구 이 씨의 백골인 것처럼 꾸며 어머니와 함께 땅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이 나쁜 거사. 김일덕 씨, 애도 아니고 다 크더니 왜 그랬어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자수한다고 난리만 안 폈어도.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말해봐. 말해보라고! 미안해, 기덕아. 어쩌자. 이 나쁜 거사. 엄마!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거짓말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말았는데요. 이 가족,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밤중 갑자기 일어나는 남편. 아내가 잠든 사이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 어디 간 거지? 여보. 여보. 잠시 후 잠에서 깬 아내, 남편을 찾아 나가 보는데요. 남편을 찾으러 나온 아내. 그런데 마당에 웬 옷가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체 뭘 보고 저리도 놀라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옷까지 벗고 나체로 걸어간 남편의 모습. 대체 이들 부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상쾌한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남편. 아이고 이런, 아내의 다리만큼은 가볍지 않은 것 같네요.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병욱 씨. 아침마다 기체조로 시작해 청소까지 솔선수범하는 그야말로 국민 남편입니다. 아유, 여보, 청소 내가 한다니까. 벌써 일어났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들어가서 먼저 쉬어. 어? 미소봐. 장인어른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두 분은 좀 더 쉬세요. 참 자네 부지런하기도 하네. 서로 청소를 하겠다는 두 부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곳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소농장입니다. 두 부부는 이곳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요. 꾸준 일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니 아내는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 시름시름 앓는 남편. 응? 어머,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맘 좀 봐. 여보, 어디 아파? 어디 아프냐고? 왜 그래? 검사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남편의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여러 병원을 찾았었지만 남편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결혼하니까 좋지? 아, 네. 그래, 너무... 아줌마 남편 바람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 남편 바람났다고. 바깥 살림까지 차릴 판이야. 아유, 당신 진짜 왜 그래? 남편의 이상 증세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번엔 어디 간 거지?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여보. 여보. 아니, 이게 뭡니까? 현관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남편 병욱 씨의 옷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속옷까지 벗어던지는 남편. 여보! 대체 남편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결국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보는 부부. 병원 100번 다녀야 소용없어. 신령님이 노하셨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령님이 노하셨다니요? 몸의 병이 아니라 신의 뜻이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마음부터 달래야지. 안 그럼 정말 큰 이치로. 여보, 우리 가자.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무속인은 병욱 씨의 병을 낫게 해줄 묘책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여보, 나 돈 좀 해줘. 갑자기 무슨 돈 타령이야. 아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못 들었어? 나 신내림 안 받으면 크게 다친대잖아. 아이고, 그거 다 미신이야. 나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 병원에서도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고. 이러다가 신변에 크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문제는 무슨 문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 딱 붙어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길 테니까. 무슨 할아버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단호한 아내의 반응에 남편은 못내 섭섭한 모양입니다. 남편은 무속인의 말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데요. 하지만 병욱 씨,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고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돌진해 오던 차에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된 남편. 결국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신 다친 걸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돈 3천만 원 아끼겠다고. 아이,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신 떼어내는데 돈 3천만 원이래. 돈 3천만 원 아끼고 남편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좋냐? 병욱 씨는
모든 일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미령 씨 또한 남편의 반응에 미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구술하지 않으면 큰일을 치른다는 무속인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부부.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사내들. 강압적으로 남편을 끌고 가는데요. 저기요, 누구세요? 누구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실례이에요. 남편도 모자라 아내까지 같이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남편 때리지 마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구신지 먼저 한다고 해서 돈을 그냥 안 갚잖아. 뭐라고요? 저기요, 다음 주까지 꼭 갚아드릴게요. 뭐? 다음 주? 너 일단 말. 제가 대신 갚을게요. 제가 대신 갚을게요. 우리 남편 때리지 마세요. 꼭 갚어? 네. 어? 야, 가자. 미령 씨가 남편의 사채 빚을 갚아주기로 하고 겨우 일단락되었는데요. 정말 구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야?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나부터 살고 봐야지. 억지 좀 부리지 마. 억지라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나 때문이래? 그걸 믿어? 그래. 믿는다. 당신 팔자가 하도 사나워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대잖아. 이 모든 일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남편. 아내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결국 거액을 들여 구술하는 부부. 이렇게만 하면 정말 병욱 씨 괜찮아질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 무속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속인에게 전화해 온갖 일을 다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저기, 오늘부터 자기랑 동침하면 안 된대. 뭐? 각방스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많이 혼란스러워. 근데 그게 또 신령님 뜻이고 나를 지키려며. 내가 당신 잡아먹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응? 여보. 이리 와. 이리 와. 여보. 그렇게 무속인의 말을 어긴 부부. 다음 날 여보, 굿모닝. 여보.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또다시 무속인을 찾아간 남편. 무속인 아픈 병욱 씨를 위해 뭔가 기막힌 방법을 알려주는 모양입니다. 무속인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들은 걸까요? 그날 밤 뭘 하셔? 괜찮대지? 여보, 왜? 우리 이혼하자. 뭐? 다짜고짜 이혼을 선언하는 남편.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단명한데. 단명? 아, 나 참나. 당장 앞장서.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는지 가서 물어보게. 여보, 진정하고 일단 앉아봐. 내가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법적으로 이혼만 되면 효능이 있대. 그래도 이혼은 이혼이잖아. 사랑하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류상 이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건 아니지만. 여보,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는 결국 남편을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혼을 하고 며칠 뒤 우리 여보 기분이 왜 이럴까? 그럼 이혼했는데 춤이라도 출까? 여보, 서로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데. 그래도 이혼했잖아.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 오늘은 같이 자는 거야? 사랑해.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에서 깬 남편.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집을 나간 병욱 씨. 그렇게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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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남편은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대체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오매불망 남편만을 기다리는 아내. 이영아, 오늘 또 집에 있을 거냐? 그 사람한테 연락 올지도 모르잖아. 나 못 가. 아휴. 미령 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령 씨가 도착한 곳, 바로 무속인 주희 씨의 집입니다. 병욱 씨 어딨어? 어? 내 남편
네 남편을 왜 나한테 찾아? 여보세요? 네? 갑자기 걸려온 전화. 대체 무슨 전화기에 저리도 놀라는 걸까요? 두 여자가 달려온 곳은 바로 경찰서입니다. 어디 있어요, 형사님? 아니, 이게 누굽니까? 석 달 전 사라졌던 병욱 씨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기꾼! 내 돈 내놔! 결혼하자더니 도망쳐놓고는 돈만 들고 사라져?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아니지, 아니지! 아직도 사퇴 파악이 안 돼요?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아줌마랑 결혼하자고 한 것도 이혼한 것도 다 사기친 거라고. 이병욱 씨, 이 사람 이거 완전 상습범이구만. 에? 결혼을 8번이나 했네. 뭐라고요? 8번이요? 결혼을 8번이나 했어? 8번이나 결혼한 남자. 대체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남편은 무려 8번의 결혼과 7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이른바 결혼 전문 사기범이었습니다. 주로 재력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펼쳐왔는데요. 7번째 이혼 후 우연히 김 씨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김 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하기 전 한탕 크게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병욱 씨. 그때 병욱 씨가 만난 사람, 바로 무속인 주희 씨였습니다. 그 돈 투자하지 마. 다 잃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거액의 현금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 타깃으로 정해놓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신의 뜻이야. 병욱에게 빠진 무속인은 그를 이혼시키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아내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언제 이혼할 거야? 내가 지금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려면 자기도 여길 떠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서울 먼저 올라가서 집도 알아보고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거든. 얼마나? 참? 더욱 기막힌 사실은 무속인 박 씨 역시 이 씨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이 씨는 아내와 이혼 후 박 씨와 결혼하겠다며 또다시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한편 아내 김 씨에게는 무속 신앙을 핑계로 이혼을 강행했고, 나 먼저 올라갈게. 천천히 올라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와이프한테 걸릴지도 몰라. 나 믿지? 된다? 두 여자를 모두 속인 병욱 씨. 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합니다. 잘 치시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좋죠. 그립 자세하고 셋업 자세는 좋으신데요. 네. 헤드업 하실 때 빠지시니까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이병욱 씨. 경찰입니다. 같이 좀 가주셔야겠어요? 네. 나가시죠. 하지만 병욱 씨에게 돈을 사기당한 무속인의 신고로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말이야? 결혼을 8번씩 했어? 아니지? 아니지. 됐고 빨리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여자들의 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남자의 사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결혼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남자. 이 남자의 과욕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 병욱 씨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진심이었고 사랑 앞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보다 더 뼈아픈 건 마음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격실화 극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